미국에서 식중독 발병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식중독 발병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음식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3년도에만 조사한 여러 주들의 식중독 발병 음식들로는 복숭아, 천도복숭아, 자두, 아이스크림 등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식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식품들은 모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멜론, 양파, 다진 쇠고기 및 밀가루 또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음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음식들 모두는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식품에 의한 식중독 발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CDC는 미국에서 매년 총 4,800만 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복잡하면서도 광범위한 문제로 정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식품 안전 문제 및 관리가 그토록 어려운 몇 가지 주된 이유로는 식품 공급 시스템의 복잡성과 식중독 발생을 일으키는 식품의 성격과 다양한 요인들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공급되는 음식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약 3억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하루 평균 3끼 식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연간 3,500억 회 이상의 음식 섭취가 잠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식량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연간 약 100억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미국인들은 연간 약 62억 파운드의 토마토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식품들을 일일이 다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만 이러한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억 건의 식중독이 발생하여 42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식품이 결코 100% 안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이 이러니까 무조건 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식품 안전에 대해 다른 일상 활동에서 취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기꺼이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은 개인은 물론 연방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눈보라가 심하게 불 때 운전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다든가 외식보다는 집에서 음식을 정결하게 먹는 결정을 내린다든가 되도록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는다든지 그리고 야채나 채소는 먹기 전 깨끗하게 씻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정보와 개선된 식품 안전 교육을 통해 각 개인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거나 적어도 식품에 대한 높은 위험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구입한 식품이 식중독에 전혀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규제 당국의 발상은 그 자체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식품에 대한 규제 요건은 식품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섭취하는 식품보다 유아용 조제분유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더 정교하고 복잡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식품의 재배 및 생산, 준비, 유통 또는 서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과학적 기반 지식과 함께 모든 식품 관련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 목표와 함께 대량으로 배달되는 식품들 중 몇 개의 식품 샘플만을 검사한 뒤 식품 위생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식중독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